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좀비 콘텐츠에 대한 기독 문화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산 기부를 통해 소외 이웃 돕기에 앞장설 특별 후원자 그룹 브릿지 소사이어티가 출범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체기가 왔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의 김재홍 장로를 선출하고 총회 임원 후보자 명단도 확정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이 8일 취임했습니다. 최 총장은 차별화된 크리스천 대학으로서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좀비물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흥행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러한 좀비 콘텐츠를 두고 기독 문화계에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세계 흥행 순위 2위를 기록 중인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상당한 자극을 주는 좀비가 학교에 나타났던 설정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좀비라는 캐릭터가 대중문화 소재로 깊이 침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좀비는 카리브해로 팔려온 서아프리카 노예들이 발전시킨 샤머니즘 종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주술사가 죽은 사람의 정신을 조작해 백치 상태로 만든 귀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술적 개념에 미국의 기독교적 부활신앙이 혼합돼 탄생한 좀비의 이미지가 오늘날 대중문화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좀비들은 혐오스러운 괴물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드라마 속에선 이를 피하기 위해 완전한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신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좀비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일부 기독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신앙인데 죽은 이후에 몸이 굉장히 이상하게 묘사되면서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한편 이러한 좀비 콘텐츠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와 부조리가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건 곧 사람들의 심리가 종말을 향할 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는 이러한 좀비 콘텐츠를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좀비를 비롯한 일종의 하나의 아포칼립틱 드라마들이 범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요. 종말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좀비화 현상, 또 그 좀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사적인 행동,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대중문화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좀비 콘텐츠. 일각에선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가 특별 후원자 그룹인 브리지 소사이어티를 출범시켰습니다. 고액 기부와는 달리 일반인들도 유산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이미 해외에선 기부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브릿지 소사이어티는 이날 출범식에서 건강한 자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미국 등 해외 기부 선진국에서는 매년 유산 기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자산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유산 기부를 위한 특별 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의 특별 후원자 그룹인 브릿지 소사이어티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산 기부 문화 확산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는 그리스도인의 자선 실천과 노년의 역동적인 삶, 가정의 화목이라는 3대 가치를 가지고 생전이나 사후의 유산 기부를 통해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물질을 어떻게 잘 흘러보내게 할 것인가.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노년의 역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서 잘 쓸 수 있을까. 특별 후원자 그룹 출범 준비에는 소망교회와 만나교회, 부산 수영로교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에는 투병 중에 재산을 기부한 한 후원자를 비롯해 이미 다수의 기부자들이 총 5억 원 규모의 유산을 후원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설치된 뉴미디어 시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미디어 센터 개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부자들이 참석해 후원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가 마음으로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부하면서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는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교회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독교인과 교회의 자선인식 개선을 위해 기독교 자선 연구 사업과 기독교 자선 설교집, 교회학교용 자선교육 교재를 올해 연이어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신앙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체기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간 속량의 은혜를 받고는 오직 속량의 은혜로 한 길을 달려온 한 목회자의 진솔한 목양 고백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임준식 목사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고 33년간 목회를 이어온 삶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했던 임준식 목사의 끊임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저자 이종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은 아니지만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신간 기독교의 심장 복음은 기독교 개론서와도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팀 켈러 등 이 시대의 중요한 복음 전도자들의 생각들을 성경의 근거에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지 정갈하고 산뜻한 문체로 설명해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물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신간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책은 대한기독교정신과 의사회 부산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는 신실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명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과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책은 전문적인 정신질환 지식과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치유의 신앙을 조화롭게 연결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며 중독과 우울증, 조울증과 불안, 치매와 불면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상들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은 많은 정신질환이 영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주님 앞에 제일교회 김재홍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오는 5월에 있을 101회기 총회에서 임원 후보로 추천할 명단도 확정했습니다. 부총회장 후보에 합덕제일교회 천민우 장로, 회계에 성현교회 이광섭 장로, 부회계에 참좋은교회 최옥창 장로가 단일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지난 8일 최도성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재훈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 국내외 학계 정관계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도성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흥으로 한동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크리스천 대학,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섬길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도성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한국코카콜라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친환경 실내숲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8일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진 만큼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올해 중 아동복지시설 17곳에 친환경 실내 숲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 시설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변경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방침이 9일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엔 밀접 접촉자라도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율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알림은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문화재의 용어 변경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문화재란 용어가 옛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데 따른 겁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망라하는 표현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년 동안 여행사는 1,300개 이상 줄어든 반면 야영장은 500개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 수는 지난해 말 2만 900여 개로 2년간 1,377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면서 여행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반면 야영장은 별도 공간에서 소규모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 말 2,900여 개로 2019년보다 506개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동물과 이동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저녁 10시 59분까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억 1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이점은 지난 1월 초 처음 3억 명 선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됐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지난해 11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6,054만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성과는 과장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비영리단체 신기후 연구소와 탄소시장 감시는 세계 글로벌 기업 25곳이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이행 정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과 아마존,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 등 10개 기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식품업체 네슬레와 생활용품 제조사 유니레버 등 11군데는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습니다. 최상단인 우수 기준에 충족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안전 기능인 휴식 알림 설정 기능을 전 세계에 도입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일정 시간 사용하면 이용자가 설정한 10분이나 2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이 기능을 작년 12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 시범 운영하다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기능은 애플 운영체제인 iOS에 우선 적용되며 안드로이드용 앱에는 이달 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국 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빙둔둔 제품을 사재기해 고가에 되파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싼 10,000원짜리 열쇠고리는 90,000원, 인기가 많은 20cm짜리 피규어 제품은 원래 가격의 10배까지 올랐는데 이마저도 품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생산 공장 재가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이달 2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점차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9도에서 1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청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과 대전이 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좀비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좀비가 대중문화의 인기 소재로 등장하는 건 암울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선한 콘텐츠도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